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책은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조금 우리 서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목록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에 잘 안 보이는 책일 수 있는데, 사실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책이기도 하고, 이 작가는 여성입니다. 이 스베틀라나 알렉시비치라는 그 소련의 여성 작가예요. 소련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떠오를 수 있는데, 일단 세계사적으로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2차 대전 이겼다 그러면 미국 먼저 생각나는데, 사실은 이게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한 얘기예요. 훨씬 더 많은 규모의 히틀러 군대하고 붙은 게 소련이었고, 네,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약 2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소련이었고, 베를린에 제일 먼저 깃발을 꽂은 것도 소련이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라는 대단한 명예로운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그 체제를 강화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국경일이 전승기념일이었습니다. 왜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붉은 광장에 탱크 막 퍼레이드 지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소련 스타일이에요. 전승기념일을 통해서 체제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남성들의 것이고 권력자의 것이었는데, 이 스베틀라나 알렉시비치 작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여성들이 겪은 실제의 전쟁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취했던 방법은 생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녹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적재적소에 엮고 배치해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읽는 동안에 전쟁이 한 면에서만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그것도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와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아픔에도 공감하는 어떤 휴머니즘적인 마음도 갖게 되고, 전쟁을 객관화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큰 자들, 승자들, 권력자들의 전쟁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겪은 그들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 문학 그러면 약간 좀 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 한국 그 출판업계를 보면 말랑말랑한 좀 낭만적이고 그런 이야기들, 좀 자극적이고 개개인을 격려하는 이야기들, 그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사실 전쟁을 오히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지 못했던 세상을 엿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간접적인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의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독서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제가 이 두꺼운 부분에서 인상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낭독해드리고, 이 마음에 드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전쟁을 정말 멀리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작가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녹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는 위대한 사상에 필요한 건 작은 사람이지 결코 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념에 큰 사람은 쓸모없고 불편한 존재라는 것을. 큰 사람은 완성되는데 손이 많이 간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다. 작으면서도 큰 사람. 그는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학대당했지만, 스탈린 수용소와 배반의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은 승리를 거뒀다. 그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쟁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몰래 바꿔치기 해버렸다. 작으면서 큰 사람. 그가 직접 그 사실을 말해 줄 것이다. 나는 전투기 조종사였어. 7학년에 다닐 때였는데 우리 마을에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온 거야. 상상이 돼? 그 시절, 그러니까 1936년에 비행기라니. 당시만 해도 비행기는 정말 진귀한 존재였지. 곧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가 들렸어. 소년 소녀들이여, 비행수를 배웁시다. 나는 당연히 콤소몰 당원으로서 맨 앞에서 달려나갔지. 그리고 당장 항공학교에 등록했어. 아버지는 사실 단호하게 반대하셨지. 우리 집은 원래 다
야금 기술자 출신이거든. 몇 대째 야금 기술직을 이어오던 중이었지.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야금 기술자는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이었지만 비행기 조종사는 아니었던 거야. 항공학교 교장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비행기에 태워도 좋다고 허락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아버지를 태우고 하늘로 오른 거야.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마음에 드셨던 거지.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항공학교를 졸업했어. 낙하산도 잘 타고 공중낙하도 잘했지. 전쟁 터지기 전에 결혼해서 딸도 하나 두었어. 전쟁 나고 처음 며칠간 항공학교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어. 남자들이 모두 징집되어 나가고 없어서 우리 여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했거든. 학생들도 우리가 가르쳤어. 일이 어찌 남았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었어. 남편은 전쟁에 나가자마자 맨 먼저 전선으로 달려갔어. 남편이라야 겨우 사진 한 장 남은 게 전부야. 비행무를 쓰고 나랑 나란히 비행기 옆에 서 있는 사진 한 장. 딸아이하고 둘이서 살았어. 줄곧 군대 캠프에서 지냈지. 어떻게 그런 데서 딸을 데리고 살았냐고. 새벽 4시면 비행을 떠나야 해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 딸아이에게 죽을 주고 딸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후 비행을 떠났어. 저녁이 다 돼 캠프로 돌아오면 죽을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딸아이는 온몸이 죽으로 범벅이 되어 있곤 했어. 그리고 울기도 지쳤는지 힘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지. 제 아빠를 닮은 그 큰 눈으로. 1941년 말에 남편의 전사 통지서가 날아왔어. 남편이 모스크바 근교에서 전사했다는 거야. 남편은 비행대 지휘관이었어. 나는 딸을 사랑했지만 남편 가족에게 데려다줬지. 그리고 전선으로 가겠다고 지원했어. 떠나기 전날 밤새 딸이 잠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 안토니나 그리고예브나, 근위대 중위 선임 비행사.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기차로 뛰어왔어. 우리 엄마는 무척 엄격했어. 우리가 귀엽다고 입을 맞춰주거나 칭찬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자식 중에 누가 뭘 잘해도 그저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걸로 끝인 분이었어. 그런데 그런 엄마가 기차로 막 달려오는 거야. 와서 내 머리를 끌어안고 정신없이 입을 맞췄어.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그러고는 내 눈을 바라보는데 하염없이 그렇게 한참을. 나는 이제 엄마를 볼 수 없을 거란 사실을 알았지.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군용 배낭도 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우리 가족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 할머니도 남동생들도. 그런데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고 구령 소리가 들렸어. 이제 그만 착석. 모두 객차로. 나는 오랫동안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어. 타마라 울리아노브나, 사병, 보병.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부분들, 사실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기록은 여성들의 증언들입니다. 이번엔 간호병으로 근무했던 안나 이바노브나의 증언이에요. 공습이 시작됐어. 폭탄이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정말 무섭게 쏟아졌어.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로 정신없이 뛰었지. 나도 뛰었어. 그런데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람 살려줘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 그런데 잠시 후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내 어깨에 걸쳐진 구급상자가 생각나더군. 부끄러웠지. 그러자 갑자기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 나는 부상병이 신음하고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어. 달려가 붕대를 감아줬지. 그렇게 2번째, 3번째 부상병들을 찾아다녔어. 폭격은 밤에야 끝이 났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내렸지. 우리 병사들 주검 위로 하얗게 많은 시신들이 팔을 위로 뻗고 있었어. 하늘을 향해. 행복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 주겠어? 행복. 그건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처럼 산 사람을 발견하는 일이야.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전쟁, 그건 끊임없는 장례식이야. 빨치산 병사들을 땅에 묻어야 할 때가 많았지. 작전에 나가 매복에 걸려 죽고 전투에 나가 싸우다 죽고들 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건 장례식 이야기밖에 없어. 한 번은 전투가 아주 치열했어. 그날 우리 병사들 상당수가 죽임을 당했지. 나도 부상을 입었고. 전투가 끝나고 장례를 치렀어. 무덤에 대고 고인들에게 짧게 작별 인사를 건넸지. 먼저 지휘관들이 하고 뒤이어 동료들이 작별을 구했어. 전사자들 중에 마을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 어머니가 장례식에 오신 거야. 서럽게 우시더라고. 아이고 내 새끼. 네가 살 집도 지어놨는데 젊은 색시를 데려오겠다고 해놓고 이제 차가운 땅속인 내 색시가 됐구나. 부대 전체가 조용히 서서 침묵을 지켰어. 어머니가 마음껏 울도록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지. 잠시 어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당신 아들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어.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신 거지.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그 죽은 병사들을 위해서 또 서럽게 우시는 거야. 자기 아들도 아닌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아이고 내 새끼들, 너희 어머니들은 너희들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땅에 묻히는 것도 모르는데, 아이고 땅속이 얼마나 춥고 차가운데 이런 엄동설 안에 이게 무슨 일일꼬. 내가 너희 어머니들을 대신해서 울어주마. 너희 전부를 가엾게 여겨주마. 내 새끼들아, 불쌍한 내 새끼들아. 어머니가 흐느끼며 너희 전부를 가엾게 여겨주마 내 새끼들아 라고 하자마자 남자 병사들이 전부 소리내 울기 시작했어. 애써 울음을 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사실 울음을 삼킬 만한 기력들도 남아있지 않았지. 부대 전체가 흐느껴 울었어. 그러자 지휘관이 소리쳤어. 예포! 예포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묻어버렸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나는 충격을 받았어.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곤 해. 아들을 땅에 묻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가슴은 다른 아들들을 위해 울어줄 만큼 넉넉했어. 내 자식처럼 울어줄 만큼. 라리사 레온티예브나, 빨치산 병사.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증언들이에요. 어떤 것 좀 잔인해서 제가 못 읽어드렸지만 읽다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구구절절 가슴 아픈 사연들이 와서 박히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전쟁을 미워하게 만드는 굉장한 힘을 가진 문학작품입니다. 꼭 일독을 권장드립니다.